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게 참 유튜브가 이거 어려워. 이게 나는 어려워. 몰라. 나도 컴퓨터 한 150, 160만 원, 170만 원 이런 거 샀는데 뭐 여기 남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요새 컴퓨터들 진짜 좋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컴퓨터를 알아보러 갔는데 지난번에 뭐였더라? 어디 컴퓨터 중소기업 쪽 가가지고 방송 장비 풀세트인가? 750만 원 달라던데. 아, 그 750만 원 보니까 모니터 3개, 뭐 카메라, 뭐 조명, 그 다음에 뭐 컴퓨터 2대인가 1대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것도 나름 좀 그때 당시에 좀 비싸게 주고 샀는데도 이게 느려요. 이게 방송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방송 속도를 또 빨리 하려면 뭐 인터넷에 올려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한 11명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감사하고 학생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을 여부를 떠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대면 수업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걸 다 보고 오셔야 이해가 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시겠죠? 다 보고 오셔야 됩니다. 음.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구려를 다 했어요. 그죠? 20페이지까지 했어요. 그 삼국통일 과정은 그 고구려 멸망은 삼국통일 과정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잠시 한능검 문제 좀 볼게요. 오늘 여러모로 말을 안 듣네 얘네들이. 학생들 여기 한능검 50번 문제, 50회 문제인데요. 자, 볼게요. 자, 보면 여기서는 안 나왔네. 그 삼국시대 문화재를 물어보는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문화재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우리 EBS 교재 혹시 가지고 계신 학생들 있으면 EBS 교재 좀 펴보세요. EBS 교재. 음.
그래서 EBS 교재 제일 끝에 보면 문화재가 있어요. EBS 교재 어디를 피냐면 그 297쪽 297쪽을 같이 펼쳐보면서 수업을 듣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문화. 고구려의 문화의 특징은 패기와 정열의 문화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제 고구려가 아무래도 이제 유목민족이고, 이제 전쟁을 활발히 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성미가 많이 드러났다고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한능검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자, 요거 줄. 불교를 처음으로 수용한 사람은 소수림 왕이다. 요거 줄. 요거 줄. 그리고 불교를 처음으로 수용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불교를 어디에서 수용했냐면 전진에서 수입해왔죠. 전진. 전진에서 수용한 소수림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동 영가 7년명 열애입상.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 요거 요거 별표. 여러분 책 290, EBS 책 298페이지 찾았습니까? 298페이지 보면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요거죠, 요거.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렇게 읽어야 돼. 금동 끊고 영가 끊고 7년명 이렇게 읽어야 된다.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금동은 뭐예요? 동에다가 금을 입힌 거겠죠. 그 다음에 영가 7년명. 이거 영가 7년명이 뭐냐면 학생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적어줄게.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이잖아. 이 불상의 특징은 뭐냐? 입상은 서 있는 불상이다 이 말이지. 근데 시험에 이제 뭐가 시험에 나오냐? 지난번 이게 나왔어요. 영가 7년명. 이게 뭐냐면 연호래요, 연호. 그래서 이 연호가 어디에 적혀 있냐면 우리 책 298페이지에 EBS 책 298페이지에 보면은 이 뒤에 무슨 이 광배에다가 광배라는 건 뒤에요, 뒤에. 이 부처님 뒤에 이렇게 광배가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이제 부처님 뒤에 광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뒤에 지금 글자가 적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연호가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EBS 책에 보면. 그죠? 그러면 잠깐 좀 볼까? 그래서 보면 여기 금동 7년명 열애 입상 여기 적혀있네 여기. 잠시만요. 나 조작이 잘 안 돼요. 야, 오늘 난리네. 학생들 화면 안 나오죠? 지금 보면 요거 여기 뒤에 보면 여기 글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글자 이게 연호가 적혀 있다고. 여기 7년명 여기 있네. 7년명 요 밑에 여기 밑에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상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야, 오늘 이게 임진왜란이네, 상태가.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분 별표. 고분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 고분. EBS 책으로 보면, 여러분 EBS 책 302쪽. 자, 302쪽에 보면 처음에 돌무지 무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무지 무덤은 돌을 무지 많이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돌을 쌓아 올렸다 해서 한자로 바꾸면 적석총이에요. 적석총.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은 이걸 알아야 되겠지. 돌무지 무덤. 그래서 흙 대신에 뭐를 쌓아 올렸다? 돌을 쌓아 올렸다.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무덤의 양식은 요거 중요하죠. 백제 석천동 무덤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하고 장군총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돌무지 무덤은 돌을 하나, 이렇게 큰 돌을 이렇게 쌓은 거예요. 돌을 쌓은 거. 이렇게 돌을 쌓은 건데, 이 돌무지 무덤하고 이제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게 이제 장군총이에요. 장군총. 근데 이 장군총은 무덤의 주인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학계에서는 광개토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장소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장소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이 장군총의 양식을 본떤 게 이게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이제 고구려 초기의 무덤인데, 이 고구려 초기의 무덤이 어디에서 또 발견이 되냐면은 그 강남 지역에서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바로 백제 석천동 무덤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이 석천동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럼 두 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거. 고구려와 백제의 이제 관계를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뭐겠어요? 바로 건국신화죠. 백제의 건국신화. 온조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주몽의 아들이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돌무지 무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돌무지 무덤으로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돌무지 무덤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더 해드리면은, 시험에 백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나왔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보면 여기 위에 뭐가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집이 불타고 없지.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들어갔다 와봤는데, 그러면 사당도 없고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도굴이 쉽다는 얘기겠죠. 돌무지 무덤은 도굴이 쉽다. 다시, 돌무지 무덤은 도굴이 쉽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돌무지 무덤은 도굴이 쉽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 더 적어줄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이제 고구려 후기로 가게 돼요. 고구려 후기에 가면은 이것도 이제 굴식 돌방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굴식 돌방무덤은 안에 이제 방이 있다는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방이. 이렇게 방이 있다는 얘기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돌방무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이 문만 열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 역시도 도굴이 쉽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 방이 있죠. 이 방의 내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안악 3호 고분군에 가면.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다? 벽화가 있다. 벽화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EBS 책 302쪽에 보면 무용총, 각저총, 현무도 이런 건 다 무슨 무덤 양식이겠어요? 요 세 개의 무덤 양식은. 요 세 개의 무덤 양식은 뭐겠어요? 굴식 돌방 무덤이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 문화재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바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요 세 개의 무덤 양식은 뭐라고? 구일식 돌방 무덤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하면,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학생들 여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걸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것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게 뭐냐. 무덤이 점점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덤이 이렇게, 무덤의 지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요.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 모주림 천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모주림 천장에서 이제 그 하늘을 관측한, 그 별을 관측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적혀 있어가지고 이제 천문을 보았다. 뭐 이런 내용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널방에 벽화를 새기는데 이 벽화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벽화가 있냐 이게 중요한데 이 벽화가 뭐냐 바로 이 벽화가 뭐냐 도교입니다. 도교. 그 학생들 안내 좀 할게요. 이 삼국시대의 문화재만 제가 하고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킬게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삼국시대 문화는 얼마 안 되니까 이것만 하고 일단 끄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접속을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얘가 오늘 뭔가 이상하다 얘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똑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도교에 대해서 좀 봅시다. 도교. 도교가 어디 나와 있냐면요, 학생들. 그 페이지 이 큰 책의 23페이지에 보면 이 도교가 나와 있어요. 아, 내가 학생들한테 미안하네. 어제부터, 일이 너무 꼬여가지고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근데 나 컴퓨터까지 이 말썽이니. 자, 봅시다. 자, 도교 볼게요. 자, 도교 보겠습니다. 자, 도교. 자, 도교 볼게요. 고구려 말기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 도교를 이용하였다. 이게 돼 있는데 도교가 뭔지 뭐냐면은 이게 도가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건데 이 도교라는 건 뭐냐면은 뭐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까? 자유로운 거? 그 다음에 자연을 숭배하는 거? 뭐 이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 대학 다닐 때 우리 선배 하나가 맨날 과방에서 술 먹고 우리 때는 그랬어요. 과방에서 술 먹고 다음날도 술 먹고 수업 째고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저 선배는 도교를 믿는구나 막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연하고 자유와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혹시 화면이 안 나와요? 지금? 선생님들 화면이 혹시 안 나오나? 화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나와요. 아, 미안합니다.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수용하게 돼요. 이 중 하나 자연을 숭배하게 되는데 이게 중요해. 왜 영계소문이 도교를 수용했는지가 중요해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불교를 견제하기 위해서 도교를 수용한 거예요. 그래서 도교와 관련 있는 건 뭐가 있냐? 뭐 산신령 같은 거 있잖아. 막 그 이게 은도끼냐 금도끼냐 뭐 이런 거 있잖아. 현실 세계 없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현실 세계에 없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이 도교예요. 현실 세계에 없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뭐가 있냐. 예를 들어 학생들 사신도라는 거 들어봤어요? 사신도. 흰색 강아지, 백호, 불닭, 주작, 거북이, 현무, 그 다음 또 뭐 있노? 용, 청룡 이런 거 들어봤어요? 주작, 백호 이런 거 4개.
이런 거. 이런 거를 벽화로 그려놨어요. 누가? 고구려 사람들이. 그 벽화에 그린 게 뭐라고? 돌방무덤이라고. 그러면 EBS 책에 있는 302쪽에 보면은 사신도가 있죠. 사신도. 그럼 이 사신도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학생들? 사신도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사신도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요거 적어야 되겠지. 아시겠죠? 사신도 밑에는 이렇게 적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할 게 있는데,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나오는 종교들이 있어요. 그럼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에 무슨 종교가 나오냐? 첫 번째, 당연히 유교가 나오겠죠. 두 번째, 불교가 나오겠죠. 불교는 나중에 학생들 일단 나중에 설명할게. 세 번째, 도교가 나옵니다. 네 번째, 천주교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동학이 나와요, 동학. 그래서 요 다섯 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알겠죠? 요 다섯 개를 제가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요 한국사 나오는 요 양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여러분 책 23페이지. 자, 302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서 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안악 3호분. 고려 귀족들의 생활 모습을 그렸다. 이건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패스. 장전 1호분. 장전 1호분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모습.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은 요거 씨름도, 무용총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데, 자 볼까요? 파워포인트로 좀 볼게요. 학생들 지금 보는 게 이게 뭐겠어요? 사신도겠죠. 사신도의 청룡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씨름도. 그러면 씨름도와 사신도의 공통점은 돌방무덤이라는 게 특징이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 이건 뭐냐면은, 이건 내가 가서 찍은 건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위에 보면은 이게 모주림 천장이에요. 이게 모주림 천장. 이게 모주림 천장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용총. 이거 왜 이래? 요거 무용총, 수렵, 이거 씨름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다 무슨 무덤에 있다고? 굴식 돌방 무덤에 있다고. 그러니까 굴식 돌방 무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유교로 가서, 유교에 보면 학생들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교육기관에 보면 이제 유교가 있는데, 그 유교에 보면은 태학은 수도, 지방은 경당, 한능검은 이거 다 소수림으로 공부하라 했죠. 그 다음에 이문진의 신집, 요거는 옆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은 이제 그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문진의 신집 옆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여기 있죠. 이문진의 신집, 요거 요 옆에다가 뭐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적으세요. 영량왕 때 이게 편찬됐죠. 그 다음에 담징만 외워라. 문화전파의 담징. 근데 이거 솔직히 얘기할게. 이거 한능검에 딱 한 번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거는 솔직히 틀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건 틀리세요, 학생들. 근데 이건 틀리면 될까 안 될까? 요거는 사범대학교 학생들이 이거 배웠을걸요. 이거 왜 배웠냐면, 이거 교육학 개론에 이거 나와요. 그래서 담징이 이때 당시에 이것도 어느 왕이냐면 이거 영량왕 때라고 지금 추론돼요.
영양왕 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가 이거 뭘 빠져먹었는데, 요 파트를 안 했더라고, 요 파트를. 여기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21페이지. 학생들 이 부분은 내가 나중에 그 대면 수업할 때 조금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고구려의 중앙정치제도 봅시다. 자, 요거 별표. 고구려의 회의 이름은 뭐다? 제가회의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족의 대표자를 뭐라고 한다? 대대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대대로 밑에 10여 관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잠깐 공무원식으로 수업할게요. 우리 학생들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고구려는 계로부, 전로부, 순노부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가라고 부른다 했어요. 대가. 다시 계로부, 순노부, 전로부에 있는 애들을 다 뭐라고 부른다고? 대가라고 부른다 했죠. 대가. 이 대가들이 모여서 대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고추가 상가가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이름이 뭐라고? 제가회의라고. 그럼 공무원 시험으로 얘기를 하면 이 공무원 시험에서 이 제가회의는 군장회의라고. 그러면 이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만 들으세요. 그러면 이 군장회의는 중앙집권국가야 아니면 연맹왕국 스타일이야. 연맹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중앙집권국가가 되면은 제가회의가 이름이 바뀌어요. 오간회의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중앙집권국가지. 이건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들만 이거 알아두세요. 하는 거면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 근데 이 중에 대표자가 누구라고? 대대로라고. 근데 학생들이 대대로를 왕이 임명하는 걸로 많이 외우는데 대대로는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이 선출하는 거예요. 선출. 그래서 자기들 중에 뽑는다고. 왕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왕이 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을 대변하겠어요? 그렇죠.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겠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대로 밑에 몇 개가 있다고? 10여 관등이 있는데, 자, 한능공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것만 외워라. 대대로. 10여 관등은 외우지 말고 대대로만 해라. 대대로. 한능공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다음에 2번 지방통치. 중앙엔 5부, 지방에도 5부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고구려라는 평양에 5개 행정구역이 있는 거야. 뭐 지금 얘기하면 강남구, 뭐 강서구, 뭐 이런 식으로 서울도 나누어져 있잖아. 그게 5부라고. 그 다음에 지방도 5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중앙에는 중앙에서 지방에, 이거 동그라미, 이거 시험에 한 번씩 나왔다. 욕살 시험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욕살에 대해서 잠깐 좀 볼게요. 자, 앞에 볼까요? 자, 이거를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틀리는데, 자, 공무원도 이거에 포함입니다. 자, 보세요. 자, 중앙이 누가 사는 곳이야? 중앙은 왕이 사는 곳이지. 이 중앙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있어? 지방이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지금 마산 창원 같은 경우는 지방이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도야, 시야. 우리 시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도, 시, 뭐 군, 면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를 들어 왕이 지방 간에 욕사를 파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럼 이 욕사를 모든 지역에 파견한 건 아니라고. 알겠어요? 다시. 욕사를 모든 지역에 파견한 게 맞다? 아니다? 아니다. 어디만 파견했다? 예를 들어 도까지만 파견한 거야. 그러면 교수님, 요 말단 지역까지는 선생님, 요 말단 지역까지는 누가 통치해요? 이 말단 지역은 이 지역의 권력가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촌주라고 해요. 그러면 한능검이나 공무원 시험에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거지. 그러면 모든 지역의 관리를 파견한 시기는 언제예요? 그건 조선시대. 그래서 조선시대는 모든 지역에 누굴 파견하냐? 수령을 파견하죠. 수령. 그래서 이 수령이 누구야? 사또제, 사또. 됐습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학생 질문하시면 제가 기다리고 우리가 지금 채팅하고 이거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기다릴게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지금 중간에 영상도 끊기고 뭐 이것저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한 거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넘어가도 된다고 하면 넘어가도 된다고 채팅방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그러면 학생들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잠깐 방송을 껐다가 다시 한번 키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백제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좀 하고 학생들 제가 방송은 켜놓을 테니까 이제 껐다가 다시 킬 거니까 방송은 4시 50분에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 오죠.